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좀 늦었는데 빨리 이번 회차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걸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욕을 좀 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이렇게 쉬워 보이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뭐 선수진, 뭐 날씨, 구장의 뭐 어떤 뭐 규격, 뭐 전술 이런 거 분석해서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해서 다 맞출 수 있었으면 진작에 1등은 엄청 많이 나왔을 거고,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1등은 100%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네, 저는 그 분과 좀 다르게 분석을 하고 패턴과 뭐 배당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틀리다 맞다 니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비꼬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회차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사실 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또 틀리면 또 뭐라 할 테니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유료로 이제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혜택은 따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 예전처럼, 또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했는데 스트레스를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변 잡는 거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좀 민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민폐라고 느껴지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댓글 남겨서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지 대 라치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분석은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고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경기를 매 경기를 다 챙겨본 건 아니에요. 챙겨볼 수 없었고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어쨌든 클루지라는 팀입니다. 저는 사실 이 클루지라는 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뭐 근데 라치오랑 붙었는데 1차전에서 붙었을 때 이 라치오가 홈에서 15분에 퇴장을 당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적인 면으로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라치오를 이 클루지가 뭐 이렇게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11대 11 하는 그 느낌으로, 그냥 반반 갔던 것 같아요. 점유율은 오히려 라치오가 더 높았고, 이게 진짜 라치오가 훨씬 더 유리한 그 게임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치오가 아무리 원정으로 왔다고 한들 한 명이 없었던 그때에도 클루지는 라치오를 압도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유효 슈팅도 딱 하나밖에 하지 못했는데, 슈팅 8개. 근데 이 경기가 이제 라치오가 다시 11명이 오죠. 어떻게 이거에 승을 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라치오는 이번에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가죠. 무까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제 의견에는. 근데 승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승을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승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랄게요, 제발. 이거 왜 이거를 승이 없다고 해놓고 왜 승을 가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길 바랄게요. 저는 그냥 이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기에 승이 안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느껴도 승을 가기가 되게 두렵다. 근데 저는 픽을 승을 안 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막 이렇게 뜨문뜨문 들으시고 제발 댓글을 달아주지 마세요. 어쨌든 이 경기는 라치오 쪽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자체가 이게 솔직히 60%도 못 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의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4등 투표를 안 해도 못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배당을 확인해보니까 1.85라는 배당을 받았고, 2점 차의 승리를 거뒀을 땐 3.5, 1점 차는 3.40, 클루지가 이기면 3.60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결과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라치오는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할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이변일 확률이 있어요. 분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루지가 이긴다라는 느낌이 진짜 안 듭니다. 진짜 안 들어요. 근데 픽하는 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1번의 패턴에는 무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고, 이렇게 쭉 갔을 때 다른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근데 저는 1번의 패턴을 믿어줘야 될지 고민이에요. 솔직히 이 경기는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배당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1번을 지우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네, 이 1번 경기를 지금 제가 25개 팩을 모았는데 1번에 승에는 8표나 몰렸어요. 이게 어떻게 8표나 몰렸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19표나 몰렸죠. 분명 이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경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투표율은 진짜 낮죠. 이건 승으로 안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드니로프 라르나카, 이거는 중립경기장입니다. 14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중립경기를 펼치는데, 일단은 이 드니로프라는 팀이 원정에서 라르나카 홈에 가가지고 경기를 했을 때 일단 라르나카가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라르나카가 드니로프가 원정이었고 발음도 안 돼. 라르나카가 홈이었는데 슈팅 수는 라르나카가 많았지만 어쨌든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비등비등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라르나카가 이기고 이번에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드니로프는 무조건 이 경기에서 최소 1점을 넣어야 되고 1점을 넣은 상태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배당 자체가 좀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거는 무패 라인으로 일단은 저는 설정을 해놨었고요. 게다가 근데 이제 2번도 보시면 이게 3등분 되어 있죠. 어려운 경기. 근데 이번에 무없다 4연무가 이번 라인에서는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6년간? 7년간? 그래서 이건 무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이었고 저는 무패 라인이었으니까 단통패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예, 이거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하필 무승부가 또 40%네요. 굉장히 불안하게. 어쨌든 이렇게 갔고요. 3번에 파르티잔 대 셰리프티, 이 경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1번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경기는 절대 73.5%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일단은 셰리프티가 파르티잔과 1차전에서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압도를 했습니다. 물론 파르티잔이 51분, 그러니까 후반 6분이죠. 후반 6분에 퇴장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그러니까 포인트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파르티잔이 홈으로 왔습니다. 근데 파르티잔이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딱 3개를 했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밀렸고, 홈으로 왔다고 한들 이 셰리프티라는 팀이 훨씬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줬는데, 물론 수적 우세가 후반에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은 73.5%? 이게 진짜 일단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1번 경기와 배당이 완전히 똑같이 받았어요. 이 경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로지는 승이 안 보이는 경기다. 제가 느끼기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는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번은 승이 잘 안 느껴지는 경기였는데, 이거는 셰리프티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1차전 때 좋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3번은 투표율이 엄청나게 몰려있고 1번은 뭔가 이상하게 애매하게 안 몰려있다. 이상하죠. 예. 그래서 1번이 이변이고 3번이 이변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혹시 모릅니다. 예. 배당은 어쨌든 똑같이 받았지만 일단은 파르티잔은 여기서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경기를 해도 되고, 헨무 보니까 또 터질 수도 있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로 저는 가겠고, 파르티잔은 너무, 그러니까 이 셰리프티의 승은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이 승은 너무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3번은 승무 라인으로 일단 형성을 했고 1, 2, 3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패턴은 패없다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패턴은 아니었다,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패턴이었는데 그다지 뭐 크게 보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또 패턴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승패 네, 아니네요. 오케이. 어쨌든 그렇다. 근데 3번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3번까지 제가 통과를 한 적이 없다. 이거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도 제 거를 참고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픽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픽을 버릴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안더레우트 루도고레, 이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배당적으로도 봐도 안더레우트 쪽으로 막 승이 없다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예. 그냥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고만 느껴집니다. 일단 안더레우트가 원정에서 지고 왔어요. 근데 뭐 축구 내적인 부분에서는 9분의 실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도를 했어요.
거의 공격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공격하다가 역습 맞고 뭐 이런 경기였겠죠? 근데 어쨌든 안드레르트가 승리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홈으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네, 확실히 전력 차가 있는 만큼 압도적인 축구를 또 할 것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 자체는 또 애매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4번은 저는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4번에서는 25개 픽인데 원정승이 3표예요. 그래서 그냥 승무 라인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가 단통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1점차 승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 그렇게 해보겠고, 5번 경기는 미트윌란입니다. 미트윌란이랑 스포르팅인데, 이 스포르팅이 홈에서 1.2대의 배당을 받았었어요. 근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미트윌란 홈으로 왔어요. 물론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 스포르팅이 엄청 압도를 했지만 유효 슈팅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어요. 유효 슈팅은 둘 다 똑같으니까. 근데 미트윌란 홈이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울산 현대도 이번에 2월 6일인가 프리시즌에 가가지고 지고 왔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어떤 팀들도 막 많이 졌다 그랬는데, 미트윌란 홈, 페인호르트도 여기서 이기지 못했고, 예전에 작년 10월이죠. 뭐 어쨌든 굉장히 좀 빡센 그런 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포르팅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건가? 스포르팅으로 53.3%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의문이 드는 거는, 홈에서는 1.2대의 배당을 받았었는데 원정으로 와가지고 1.8대의 배당을 받는다?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스포르팅이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온 그 결과물이, 오히려 저는 이 경기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포르팅의 단통패로 갈 거고, 이거는 2점차 승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르팅의 승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 표기에서 16개 픽이 스포르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5번은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번 경기도 사실 패 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패턴은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요. 자, 무슨 경기일까요? AS 모나코 대 레버쿠젠입니다. 사실 이 지금 20패에 들어와 있는 경기 중에서 맨유, 바르샤, 베를린, 아약스, 그리고 PSV 세비야, AS 모나코, 레버쿠젠, 전 이 팀들밖에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AS 모나코는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 레버쿠젠은 약간 좀 무너진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팀들 중 하나. 결국에 배당을 봤을 때 AS 모나코가 원정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일단은 뭐 점유율 부분이나 뭐 이렇게 내적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레버쿠젠과 되게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레버쿠젠도 굉장히 잘했고 AS 모나코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AS 모나코 홈에 와가지고 이제는 AS 모나코는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그 레버쿠젠은 무조건 이겨야겠죠. 네, 1점 차로는, 적어도 1점 차로는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저는 지금 이제 AS 모나코가 받고 있는 초기 배당이 4.05, 3.85, 20캡 차로 받았고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67.3%나 몰려있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70% 가까이 받는 투표율이 지금 배당이 얼마나 받고 있냐면 2배당 정도 받고 있거든요.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되게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저는 2변을 가져가요. 보통 2변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컵 경기라서, 리그였다면 분명히 저는 이거를 2변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저는 그냥 AS 모나코 단통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이 경기는 AS 모나코가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6번 경기는 승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일단은 6번에는 25개 픽에서 18개의 픽이 AS 모나코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PSV 대 세비야입니다. PSV가 홈에서는 되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죠. 사실 지금 홈에서도 그냥 화력이 되게 좋고 실점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세비야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못합니다, 애초에. 근데 세비야가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여기서는 굉장히 불리한 경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V는 적어도 3점 차로는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할 거고, PSV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근데 배당 자체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PSV의 우세인 경기입니다. 분명 세비야보다. 세비야는 어쨌든 그냥 2점 먹혀도 져도 되니까 그런 경기인데 배당이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로 쭉 몰리고 있죠.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들어올 거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기 배당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락한 배당에서도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세비야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프로토로도 주력으로도 갈 법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목표 라인을 보고 있다. 7번이었습니다. 패턴은 승업다가 있긴 했는데 이거 다이아몬드 패턴도 존재했고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패턴도 존재했던 거. 이게 아닌데 7번 뭐였지? 이거 대각선 6개 이겁니다. 이거 전 6개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승업다를 적어놨습니다. 7번은 어쨌든 무패 라인을 봤고요. 다음에 8번 hen트 대 카라바오. 이 경기도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해서 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근데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라바오랑 hen트가 1차전에서 경기를 했는데 hen트가 원정에서 유효 슈팅을 딱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카라바오 쪽으로 굉장히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카라바오가 직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효 슈팅을 하나도 하지 못한 팀, 이 팀을 상대로 근데 배당도 좀 낮게 받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특히 이 3.50 헨승 이게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확정적으로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hen트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hen트에 또 43.5%, 21.5% 2배에 가까운 투표율로 hen트 쪽으로 몰린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hen트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8번은 그냥 단통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8번에는 오히려 hen트 승으로 18개의 픽이 몰려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유효 슈팅을 빵개 한 팀인데 어떻게 이 팀한테 어쨌든 그래서 hen트 승으로 결심을 먹었다. 다음에 9번 경기 포즈난 대 보데글림 경기를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변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경기는 저는 포즈난의 승까지도 좀 생각을 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지금 투표율도 일단은 포즈난이 38.9%고 이 경기도 사실 별로 그렇게 모르는 두 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 포즈난이라는 팀이 원정에서 보데글림의 원정으로 갔을 때 진짜 그냥 완전 그냥 밀리는 그냥 아예 방코트 축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수치적인 면만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포즈난이 또 38.9%로 정배 투표를 받고 있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유효 슈팅 빵개, 슈팅이 2개. 점유율도 밀리고 다 밀렸는데 배당도 되게 낮게 받았고 저는 이게 일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원정 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3.70이라는 배당이. 저는 1.57이라는 배당 진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포즈난의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자신 없어요. 8번, 9번은. 10번 피오렌티나 브라가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4대0으로 이기고 왔죠. 브라가를. 그리고 배당을 지금 1.62를 받았습니다. 뭐 피오렌티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흐름만 보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이 경기에서 1.62를 받고 브라가는 무조건 1점 차든 2점 차든 3점 차든 어쨌든 4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1점만 넣어도 이 4.20이라는 배당을 받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높다. 이건 기대치에 비해 너무나 높은 배당이라 4.2는 진짜 안 들어올 거다. 근데 3.5 무승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승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쌍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가져가긴 했는데 피오렌티나가 또 보니까 이게 무승부가 제일 적어요. 지금 투표율이.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피오렌티나가 4대0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승부를 안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무승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변은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도전을 한다. 10번은. 또 10번의 패턴에서 승업다라는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이거 아마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걸 겁니다. 승업다라는 패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해놔야겠다.
다음에 이제 11번. 이게 진짜 이번 회차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네, 맨유 대 바르샤. 사실상 근데 지금 폼만 보면 저는 맨유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맨유가 지금 뭐 예. 이 그 바르셀로나 홈에 가가지고 무승부를 거두고 왔는데 이 경기에선 맨유가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배당만 보면 솔직히 예측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맨유가 이기게 된다면 1점차 승부일 것 같고요. 1점차 승부일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11번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패업다라는 패턴 존재하긴 했는데 그렇게 큰 패턴은 아니었고 11번 맨유 쪽으로 몰려있긴 한데 어쨌든 무패도 이렇게 투표율이 있었다. 저는 승 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2번 스타드렌 도네츠크. 스타드렌이 아마 이번에 그 프랑스 리그에서 홈에서 1등일 겁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굉장히 강해요. 진짜로. 득점도 많이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니까 릴한테 졌네 최근에는. 매경기 거의 2득점씩 넣어주고 있고 도네츠크라는 팀이 원정으로 왔어요. 일단 근데 1차전에서 도네츠크가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도네츠크가 굉장히 점유율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밀렸던 것 같아요. 점유율도 밀리고 공격도 대부분은 스타드렌이 했는데 역습에 당해가지고 도네츠크한테 먹힌 거니까 이 경기도 스타드렌의 승리가 조금 많이 점쳐지는 경기죠. 근데 배당을 봤을 때는 스타드렌이 이거는 한 승으로 떨어지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3.45. 저는 이게 그냥 패턴 믿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번 회차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54%. 저는 이거 무패 라인 가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왜 그러냐면 배당만 봤을 때는 도네츠크 4.3이 일단 들어오지 않는 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 배당이 되게 어색한 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전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몇 번 경기였더라 그게. 되게 어색한 배당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아마 몇 번 경기였지? 뭐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무패 라인으로 제가 설정하고 들어갈게요. 스타드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축구를 할 거는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무패 라인을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진짜로 자신 없습니다. 다음에 베를린 아약스. 이거는 이제 제 주축으로 갈 건데 이거는 프로토로도 갈 겁니다. 이거는 베를린이 이겨야만 이겨야겠죠. 1차전에서 비겼으니까. 근데 뭐 아약스가 유효 슈팅을 딱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베를린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겠죠. 아약스가 자기 홈에서 유효 슈팅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점유율은 일단은 높았지만 유효 슈팅을 못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배당이 베를린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배당을 전 받은 것 같아요. 전 이걸 갈 것 같아요. 제 프로토로 갈 때는. 근데 이 경기 무승부는 안 봅니다. 애초에. 그래서 승패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베를린 쪽으로 엄청 몰려있죠. 19개 픽. 근데 투표율은 40%, 47%. 되게 애매하죠. 저는 아약스 쪽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아약스. 리그적인 차이도 있을 뿐더러 아약스 홈에서 분명 베를린이 좋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베를린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배당을 너무 높게 받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저는 무패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패를 간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경기 AS 로마 잘츠부르크. 이 경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AS 로마가 이번 시즌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무실점 경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잘츠부르크죠. 아무래도 이제 리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배당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어쨌든 그 1차전에서는 나름 비슷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AS 로마 홈에서는 과연 AS 로마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1점 차로 이겨도 되고 2점 차로 이기면 더 좋고 1점 차로 이기면 뭐 연장 가겠죠. 근데 배당이 일단 1x1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핸승 배당이나 햄무 배당, 이건 만약에 이건 AS 로마가 이기면 핸승은 아니고 무조건 햄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경기다. 4.5배당은 다소 좀 어색한 느낌으로 너무 높기도 하고요. AS 로마의 무승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통무까지 보고 있는 경기. 14번은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48,000원 구매를 할 건데,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고, 리그랑인 컵은 확실히 분석하는 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 없는 상태로 영상 안 올리려다가 그래도 기다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전 도삼이었습니다.